그동안 두 분께서 정치 생활 해오시면서 우리 사회의 어떤 다문화 이슈를 피부로 좀 느끼셨던 경험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을 만나서 어떠한 요구사항 같은 거를 접하신 게 있으시면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연히 먼저 정 작가요? 예. 저는 지방의원 출신입니다. 제가 경기도의회 의원이랑 부지사 있을 때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몇 가지 경험 중에서 안산의 고려인 마을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려인 마을은 그 당시에 그 조선족 또 중국에서 온 다문화인들은 나름대로 좀 지원과 혜택을 받았지만 고려인들은 전혀 지원이 없었고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지원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은 다른 뭐 조선족이나 중국 동포들이랑 다른 점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소위 그 스탈린이 그 소위 말하는 그 문화 언어 말살 정책에 의해서 예를 들면 고려인 3세 4세들은 말이 안 되고, 예. 그리고 문화적으로도 우리랑 동질감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지만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 고려인 국적회복법을 만들려고 했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전히 지금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섬세한 우리 고민들이 필요하다라는 걸 느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것도 경기도에 있을 때 여주 다문화 정책 관련해서 여주의 그 다문화인들은 크게 예를 들면 일자리 때문에 온 분들이 있고요. 결혼 때문에 온 이주 여성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부류가 유학생들인데 우리 결혼 이주 여성 관련해서 시간이 지나면 이혼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많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큰 문제가 2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2세를 아이들 입장에서는 할머니가 봐주고 그러는데 예를 들면 그 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말도 안 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그 아이들이 사회 적응도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그 사회적으로도 가장 어려운 취약계층으로 이 아이들이 성장하는데, 이 아이들에 대한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두 가지가 저한테는 여전히 그때 나름대로 좀 임팩트 있는 경험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그 다문화 인구가 가시화되고 점점, 그리고 그 인구 수 자체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그 여의도에서는 다문화 관련 담론이나 아니면 다문화 배경을 가진 정치인 이런 분들은 찾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정치학자 같은 분들은 다문화 이슈가 중앙 정치에서 과소대표되고 있다 이런 지적을 하기도 하시는데, 이런 거에 좀 공감하시는지, 만약에 공감을 하신다면 그 배경과 이유에는 어떤 게 있을 거라고 짐작을 하시는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 뭐 솔직히 말씀 드려도 되죠? 예,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정치라는 게 명분이 중요하지만 선거라는 건 현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투표권을 가진 분이 상대적으로 소수다. 예, 이 부분이 사실 과소대표가 된 가장 큰 이유죠. 예. 그 전에 우리 국회에서는 이자스민 의원이 있었고 경기도에서는 이라 의원이라고 있었는데 사실 상징적 의미 이상의 역할을 못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민석 의원님은 다문화인과 토착인 사이의 거리감에서 이전 불가분의 필요성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사실은 내국인들이 국내인들이 여전히 예를 들면 다문화인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혐오감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무의식 중에 자리 잡혀 있다. 이런 부분도 저는 하나의 이 과소대표성 이 부분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이 저개발 국가에서 오다 보니까는, 그리고 또 먹고 살기에 바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이 정치나 선거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소대표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우리 안양, 만안구 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양 이동에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그 다문화인이 들어가서 주민자치 때 다문화인 입장에서 좀 의견도 개진하고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제로 좀 지자체 단위에서 이 다문화인들이 좀 더 예를 들면 지자체의 여러 그 사회단체에 좀 들어가서 의견도 개진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들을 만들어 주는 것, 이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방선거가 그 총선이랑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문화인들 입장에서 보면 국적이 없어도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나면 선거권을 이분들이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표권을 갖기 때문에 이 지방선거는 상대적으로 다문화인들이 총선보다 더 이 관심이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제도가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학생이나 다문화 배경 가진 청년들을 보면은 다문화 다층적인 어려움을 겪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다 차별의 문제로 포괄이 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 그 제가 만난 청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화로 취업 문의를 하면 억양언우란 걸 듣고 바로 끊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겪는데,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차별금지법은 이 다문화 배경을 가진 분들에 대한 차별을 좀 덜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이건 제가 미리 드린 질문은 아닙니다. 제 다문화 정책이라는 말을 쓰는 데는 우리랑 호주밖에 없다고 합니다. 예, 저는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말씀한 대로 상호문화라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역지사지 이런 관점에서 정책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다문화 관련해서 제일 큰 문제는 저는 혐오주의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면 그 배경에는 순혈주의, 뭐 단일민족 이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이 혐오주의의 뿌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거 바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문화인들이 여기 들어온 거는 우리 필요에 의해서 들어온 겁니다. 일자리 관련해서도 어제는 3D 업종 예를 들면 피하고 이러다 보니까 다문화인들이 없으면 이미 한국 사회가 소위 뭐 3D 업종 포함해서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갈 수 없는 시스템이 됐고요. 두 번째로는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도 우리 뭐 상대적으로 좀 결혼 이주 여성이 필요한 필요성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는 더 이상의 혐오주의, 더 이상의 차별은 이제 당연히 예를 들면 극복해야 되고 넘어서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는 그 얼마 전에 제4차 애국인 정책 기본 계획안에 가족 단위 이민을 전향적으로 좀 검토해야 된다라고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예를 들면 한 명만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고 일본처럼 좀 더 적극적으로 외국인 우리 그 이민제도 관련해서 좀 더 좀 개방적 태도를 갖는 게 한국의 여러 가지 그 시스템상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포용적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그 다문화 관련 유권자 수가 아직은 좀 많지 않다고 하셨는데, 두 분이 그 선거를 준비하시는 과정이나 이런 데서 이분들이 가진 표를 어느 정도의 무게감으로 느끼셨나요? 이게 현실적으로 좀 말씀을 선거라는 틀만 생각하면 아주 냉정하게 보건대 당분간은 저는 큰 영향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당 포함해서 정치권에서 선거라는 부분을 갖고 이분들에 대한 고민을 하는 거는 저는 뭐 당분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김민석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좀 더 길게 보면 이분들이 한국 사회에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잘 만들어 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프랑스처럼 소위 말하면 이민 사회에서 집단적으로 주류 사회에 저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좀 교육도 필요하고, 저는 그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대한민국의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것이 길게 보면 저는 우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데 점점 다원화되고 그 다문화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는 다들 인정을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그 아프간 난민 둘러싼 갈등도 그렇고 그 점점 다양해지는 과정에서 분명히 과정마다 갈등이 있을 거잖아요. 그 갈등의 순간에 정치가 좀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 외국인 정책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목적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결혼 이민자는 결혼하러 왔으니까, 예를 들면 당신들은 결혼 목적으로 한국에 살아야 돼. 그리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는 일하러 왔으니까 일만 해야 돼. 뭐 이런 건데, 실제로 결혼을 했어. 그렇게 아이를 낳아. 그러면 자식 교육의 문제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모국에 있는 부모들이 고령화 돼 있어. 그러면 그 연로한 부모님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되고, 이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안 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여성들, 결혼한 이주 여성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가장 어려운 점이, 마음 아픈 점이, 예를 들면 노령화된 부모님을 모시고 싶어도 3개월 단기 비자밖에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모실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갈 건지. 다시 말하면 우리 이 다문화인들도 생애 주기에 따라서 다양한 신상의 변화가 생기는데, 거기에 따른 좀 변화를 한국 정부가 정책적으로 좀 잘 융합해서 담아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한국 사회가 너무 경직돼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관료 사회가 참 대단히 경직돼 있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좀 더 융합적으로, 좀 예를 들면 생애 주기별로 다양한 관점에서 이분들이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문화적 환경과 정책적 고려들을 담아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게 다문화 관련 의제를 이끌어간다 하면은 사실 좀 반발이 있을 것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뭐 다문화 배경이 아닌 사람들이 역차별당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런 우려 때문에 좀 정치인이 그 얘기를 나서서 하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짐작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부담을 좀 느끼시나요? 말씀하신 부분을 연결하면 안산에 원곡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원곡초등학교. 제가 알기에는 약 한 85%에서 90% 정도가 다문화인들인데, 실제로 한때 제가 알기에는 한때는 예를 들면 그런 부분 때문에 소위 말하는 그 내국인 아이들이 다른 데로 전학 가고 이런 사례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 안에서 이중 언어도 예를 들면 또 습득할 수 있는 기회도 되고, 이래서 그 교장 선생님의 그 큰 틀의 교육 철학과 이 현장과 잘 좀 연결이 돼서 나름대로 좀 그 위기를,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뭐 핸디캡인데 그걸 넘어서서 비교적 좋은 학교로 자리매김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역과 같이 연계해서 좀 좋은 사례를 좀 만들 수 있는 것도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 안산과 시흥에 접해 있는 행정구역으로는 제가 알기에는 시흥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군서 국제학교라고 다문화 학교를 우리 경기도 교육청에서 만들었습니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그래서 그 다문화인들이 위한 학교지만 그 내국인도 들어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저는 그 시흥과 안산이 전국적으로 보면 다문화인들이 가장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과 그리고 그 환경들을 교육과 연계하고, 그리고 또 지역 경제와 연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잘 벤치마킹해서 지역이, 그리고 또 다문화인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좀 중요한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 것 같은데, 혹시 좀 추가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덧붙이고 싶으신 말씀 같은 거 있으시면은 지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우리나라 그 학교의 학생 수가 오래전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문화 학생 수가 올해 약 한 16만 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체 학생 대비 3% 정도. 근데 작년에 비해서 약 8.6%가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좀 중요한 시사점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다문화 이슈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약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어쨌거나 앞으로 외국인 그 이주민 비율이 계속 증가할 거라는 건 다 같이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앞으로 외국인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도 다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더 큰 틀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우리가 이제 이주민 혐오 정서 이 부분들을 좀 어떻게 풀어가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갈 건가. 다문화라는 관점이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대와 문화, 토대를 향한 문화와 정책들을 어떻게 좀 균형 있게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만들어 갈 건가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터뷰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